어떻게든 일본 한번 띄워보겠다고 쿨재팬이란 걸 만들었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혈세 낭비 대실패를 해버린 이제는 거울 속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할 일본. 그들이 한류를 비하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것이 한류는 국가 정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일본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문화 수출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최대의 지원을 많이 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그런 비평을 많이 내놓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되도 않은 비평 국가들의 뼈를 때려버린 세계적 권위의 학자가 있습니다. 비평가들이 지금 한류는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과 수출 지원으로 제작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개국의 정부가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 산업이 한국처럼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권위를 가진 미국의 포춘지에 실린 런던 킹스 칼리지의 국제관계 교수 라몬 파치오 파르도의 말입니다. 필자는 한국 문화가 아시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한 방법을 분석했는데요. 한국의 영향력에는 오묘한 부분이 있다면서 아시아 관객들은 20년 넘게 한류를 소비해왔지만 왜 이제는 서구 사회까지 정복하게 되었는가 하는 화두를 던지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신기술과 보편적 주제에 결합을 해냈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필자의 시선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한국이 시장이 작아 불리한 점들이 되려 문화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한국의 문화산업은 해외로 눈을 돌려야만 했고 1990년대 초만 해도 유럽이나 일본, 미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진 개도국으로서의 위치 역시도 한국이 외국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것을 한국의 것과 혼합하도록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문화 수출 부분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가수 비나 소녀시대 등이 태평양을 건넜지만 미국의 라디오들은 그들의 노래를 거부했고 한국 문화가 서구권을 뚫을 수 없었고 올드보이와 같은 영화가 권위 있는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지만 할리우드 액션 슈퍼히어로 히트작들을 주로 배급하던 서구권의 대형 영화 체인들은 한국 영화를 기피하였고 한류에 대해 그리 훈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2010년 들어 한국 대중문화가 한 단계 도약을 해냈다 이야기했는데요. 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을 깨고 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은 한국은 기존의 매체들을 피하고 새로운 툴을 사용하여 직접 소비자들에게 접촉하기로 결정했고, K-팝 아티스트들은 유튜브나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여 BTS에 의해서 알 수 있듯 서구권의 미디어들이 BTS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BT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다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필자는 여기에 한국 문화의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한국의 문화는 보편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로는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수 있는데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해외로 나가고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며 많은 학생들이 언어 능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유학을 가기 때문에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겪은 정신건강의 문제나 불평등과 같은 부분부터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보편적인 주제들에 대해 깨달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필자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에서 한국의 빈부격차를 보여줌으로써 유럽과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그들의 빈부격차에 대해 논의하게 한 것이 그 예시라는 필자는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 들려줄 한국만의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즉 한국의 경제 발전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글로벌 보편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한국이 한국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곧 전 세계가 공감하는 문화적 보편성과 일치하였고 거기에 한국만의 색채를 녹여넣은 것이 주요했다는 것이 필자의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결론으로 일본을 비롯 한류의 성공을 비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데요. 비평가들은 한국 정부가 자금과 지원을 통해 한류의 성공을 제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한국만이 아닌 수십 개국의 정부들이 추진하는 비슷한 정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산업은 한국처럼 세계를 휩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가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높이에 계속 도달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관계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하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하며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한 업계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한국 사회가 다른 선진국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반박할 여지 없는 문화
강국이 된 이유는 문화 혼합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류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수많은 외신 매체들을 매일 살펴보지만 이렇게 전국을 뚫는 칼럼은 또 오랜만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필드 중 하나인 광고업계,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행과 트렌드 파악에 가장 민감한 이 광고업계에서도 한국의 국가 브랜딩 전략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버렸고, 이는 세계적 명품 브랜드인 샤넬 수준의 위력이며 호주 브랜드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국가 브랜딩 전략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인데요. 호주의 국가 브랜딩에 관여하는 광고기업 카라트 멜본의 전략 책임자 베타니 블렌차드는 호주의 광고 전문 매체 애드뉴스를 통해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드라마가 세운 신기록은 알 것이라며 세계 1위라는 기록보다 지금 한국과 관련해 더 흥미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칼럼을 기고하였는데요. 필자는 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한국 문화의 영향은 흥미롭고도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예를 통해 마케팅을 논의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의 국가적 마케팅 접근 방식의 광범위한 전략은 호주의 국가 브랜딩을 위해 일하는 자신들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필자는 한국이 문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구축을 했다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했고 관광객 증가와 한국어 학습자 증가로 이어졌으며 정치적으로는 소프트 파워라는 무형 권력의 분명한 예시가 되었고, 이런 한국의 위력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미국 문화의 광경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필자는 한류의 매우 구체적 목표는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그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서 그것은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와 재능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한국에 대해 호주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문화 각인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광고의 역할은 개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의 풍경을 바꾸는 것으로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는 방식을 변화하는 것이라는 필자는 구체적 예시로 세계적 명품 기업인 샤넬의 핸드백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방식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종종 활용되는 전략이라며 당신이 샤넬백을 갖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샤넬백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샤넬백의 주인도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화 각인이라는 전략의 위력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브랜드 책임자들만 봐도 그들은 단순히 관광 홍보 캠페인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문화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국가가 가진 문화적 의미의 지형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호주라는 나라의 브랜딩 역시 한류와 같이 이루어져야 잠재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매체 롤링스톤이 BTS만이 아닌 꼭 들어봐야 할 한국 K-팝 탑10 밴드라는 기사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수많은 메이저 매체들이 오징어 게임 다음에 봐야 할 한국 드라마, 앞으로 공개될 주요 한국 드라마 라인업까지 몇 달 앞서 소개하고 있는 이 상황, 속된 말로 한국만 묻으면 대박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글로벌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십 개국의 정부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우리를 제외하면 그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그것,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